오늘은 400년 전으로 가보시죠. 임진왜란 때입니다. 선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이야기하죠. 조선의 3대 못난이 혹은 3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왕. 그러면 순서대로 선조, 인조, 고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선조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제일 크게 혹은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 조선의 국왕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하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시도가 유성룡의 결사적인 반대로 좌절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글은 선조의 망명 시도와 그 좌절 과정에 대한 통념을 깨고 당시 왕과 신하들의 행적을 상세히 추적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8일 만에 이미 무능한 조정은 전율했습니다. 무관 이 일은 오늘 적은 신이 내린 병사와 같아서 감당할 자가 없나이다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고 선조는 즉시 피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립 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경복궁에 왕실 식구들을 모아놓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4월 27일 이일의 상주 전투 대패 소식과 신립의 패전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자 선조는 처음으로 어전 회의에서 요동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외놈들이 계속 기세를 몰아온다면 나는 요동으로 건너가 천자에게 간절히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성룡은 왕이 우리 땅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선조는 영의정 이사내가 명나라 망명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자 중국은 땅이 넓어 계속 피할 곳이 있다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30일 새벽 선조는 세자 광해군을 책봉한 뒤 비를 맞으며 한성을 떠났습니다. 명나라로 망명하겠다면서 비가 오는 밤중에 수도 한성을 탈출한 지도자가 선조였고 그 지도자에게 한성 백성은 경복궁을 불태워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아랑곳 없이 한성을 탈출한 선조 일행은 빗속을 뚫고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길을 밝히기 위해 강 관리 사무실인 승청을 태웠다는 기록은 당시 왕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5월 1일 개성으로 향하는 길에 선조는 유성룡에게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라고 물었고 유성룡은 다시 한번 우리 땅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나이다 라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라며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선조는 평양에 도착한 후에도 망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5월 7일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려던 유몽정에게 내가 망명하겠다는 뜻을 꼭 전해달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민들이 왕실의 피난을 막아서려 들고 6월 10일에는 난을 일으키는 등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는 6월 11일 영변으로 이어서 의주로 계속 북상하며 망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영변에 도착한 선조는 일찌감치 요동으로 가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며 신하들을 탓했습니다. 대신들이 요동의 험한 인심을 들어 만류하자 선조는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놈 손에 죽을 수는 없다며 비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세자 광해군을 조선에 남겨두고 자신만 망명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선조를 밀착 취재하던 사관 4명이 사초를 불태우고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식인들마저 왕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선조의 망명 의지가 꺾이지 않자 유성룡은 더 과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조로부터 왕권을 세자에게 양보받아 전쟁을 지휘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평양에서 의주로 가는 길목인 선천에 머물던 중 유성룡은 서인 당색의 정철과 손을 잡고 선조에게 왕이 이양을 건의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당색을 넘어 나라의 위기 앞에 힘을 합쳤지만 막상 선조를 아련했을 때는 모두 신들의 죄라는 말만 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는 이들이 왕에게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라고 말하려 했으나 서로 미루다 기회를 놓쳤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신하들의 간절한 노력과 결기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망명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선조의 망명은 유성룡의 반대가 아닌 명나라 황실의 실질적인 거부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선조는 명나라의 걸 내부 원병이라는 제목으로 망명을 애걸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안락한 망명을 기대하며 북경이 무너지면 남경까지 가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26일 명나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명나라 황실이 선조를 압록강 건너 100리도 안 되는 여진족 지역에 폐기된 관아인 관전보에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망명을 허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망명을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7월 11일 공식적으로 도착한 명나라 황제의 답변도 이와 같았습니다. 명나라 병부의 자문에는 대대로 동방의 대국인 조선이 어찌하여 왜가 한번 쳐들어오자 멀리서 보기만 하고는 달아났는가 놀랍고 이상스럽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조선의 왕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명나라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망명 계획을 단념합니다. 조선에 남겠다는 그의 결정은 신하들의 간언에 감복해서가 아니라 명나라에 거부당한 비참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통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내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나라를 버리려 했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을 비롯한 충신들의 간언과 결기는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선조의 요동 망명은 그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그 망명이 좌절된 진정한 이유는 명나라의 냉담한 외면과 조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기록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광해군과 충신들의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와 가족만을 구원하려 했던 한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습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돌아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